연방의회에서 타결된 이번 9천억 달러 추가 경기 부양책이 시행에 돌입함에 따라 600달러 현금 지원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배포된 지 일주일여 기간이 지났지만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히 꺾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3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코로나19 전염률이 1.0%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대학관이 영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변종과 관련해 영국발 미국 도착 승객들을 대상으로 입국을 일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뉴욕시 라과리오 공항에서 이륙 준비를 위해 이동 중인 기내에서 일행 및 반려견과 함께 비상구로 탈출할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육군 사관 학교생도 70여 명이 온라인 시험 중 부정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9천억 달러 규모 추가 경기 부양안에 포함된 600달러 개인 현금 지원금 지급이 빠르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현금 지원은 소득세 신고를 하고 국세청에 은행 계좌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입금될 것으로 보이며 총 수혜 인구는 지난 3월 케어스 법대의 8,100만 명보다 더 많은 9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스티븐 머누신 재무장관은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한 코로나19 부양에 따라 다음 주부터 은행 계좌로 입금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부양안에 따르면 조정 총소득이 개인 7만 5천 달러 이하 또는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면 1인당 600달러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 기준은 지난번 케어스 법과 동일합니다. 단 케어스 법과 달리 서로 미비자가 있는 가정 등 가구 중 일부 구성원만 사회보장 번호를 갖고 있을 경우에도 부분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소급해서 1차 현금 지급분을 2020년 소득세 환급에 포함해서 받게 됩니다. 주당 300달러 특별실업수당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3월 중순까지 11주간 추가되며 기존 26주간이었던 주 연방 실업수당 청구 기간은 50주로 연장됩니다. 중소기업 대상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는 비영리 단체, 지역 소기업의 배정을 늘리는 등 혜택이 강화돼 추가 2,840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연방 퇴거 유예 기간은 내년 1월 30일로 한 달 연장됐으며 임대 지원에 250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그 외에 코로나19 백신 배포에 320억 달러, 진단검사와 추적 프로그램에 220억 달러, 대학과 학교 지원 820억 달러, 보육 지원에 100억 달러, 식품 지원 130억 달러, 광대역 인터넷 70억 달러가 포함됩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받은 미국 항공사에 대한 150억 달러의 급여 지원책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급속도로 확산하며 누적 확진자가 1,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누적 환자가 1,801만 1,4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17일 1,700만 명을 넘긴 지 나흘 만에 100만 명이 늘었습니다. 미국에선 올해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100만 명에 이르기까지 98일이 걸렸지만 이후 100만 명씩 늘어나는 데 걸리는 기간은 빠른 속도로 단축됐습니다. 현재 누적 사망자는 31만 9,200여 명입니다. 코로나 환자 급증은 겨울철 3차 대유행에다 지난달 말 추수감사절 여행과 모임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둔 지난 18일부터 사흘 동안 모두 320만 명의 여행객이 미국 국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해 크리스마스 악몽의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 접종이 어제부터 의료기관 종사자와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 직원을 상대로 우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알렉세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더나 백신은 파이자 백신과 비교해 더 많은 장소에 배포될 것이라며 모더나 백신 배포처는 3,500여 곳이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주 파이자 백신 200만 회 접종분, 모더나 백신 590만 회 접종분 등 총 790만 회 접종분의 백신을 추가로 배포한다는 계획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오늘까지 각 주에 배포된 파이자 백신 물량은 462만 4,325회 접종분이고 이 중 61만 4,117회 분량의 백신이 의료진 등에게 투여됐습니다. 또 모더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의료진에 이어 요양시설로 백신 접종을 본격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초고속 작전팀 최고 운영 책임자인 구스타브 퍼나 육군대장은 브리핑에서 어제 1,300여 개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일제히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가 8일 연속 코로나19 전염률이 하락하면서 3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1.0 아래의 전염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염률이 1.0 이상이라는 것은 감염자 한 명이 최소 다른 한 명에게 전염시킨다는 의미로 통상 1.02 넘으면 위험 척도로 여겨집니다. 필 머피 주지사 발표에 따르면 어제 코로나19 전염률은 0.9로 하루 전인 1.0보다 내려갔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8일 연속으로 전염률이 내려갔으며 지난 9월 3일 이후 처음으로 1.0 이하로 낮아진 것입니다. 머피 주지사는 앞으로 2주가 중요하다며 크리스마스 연휴와 새해 전야에 대규모 실내 모임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머피 주지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주정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30일 재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9일 코로나19에 따른 주정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10차례 재연장하는 것입니다. 한편 뉴저지주가 내년 초 주 전역에 코로나19 대형 백신 접종센터 6곳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내년 1월부터 버긴 카운티 메릴랜드 컴플렉스를 비롯해 모어스, 미들섹스, 버링턴, 글로스터, 애틀랜틱 카운티 등 6곳에서 2021년 상반기 동안 성인 주민 70% 접종을 목표로 백신 접종 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주 전역 병원, 얼진 케어 등 200여 곳에서도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변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미국이 영국 여행 제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백악관이 영국 입국자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영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의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영국에서 들어온 승객들이 48시간에서 72시간 내 자신이 코로나19에 확진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영국 항공사 버진 애틀랜틱이 오는 24일부터 영국 런던에서 미국으로 가는 모든 탑승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 결과 확인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쿠모 뉴욕 주지사는 어제 CNN과의 인터뷰에서 버진 애틀랜틱, 브리티시 에어, 델타 항공 등은 뉴욕주로 들어오는 모든 탑승객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에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런던과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코로나19보다 전염률이 70%나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리스 존슨 행정부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대응 수준을 4단계로 격상해 긴급 봉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유럽연합, 중동, 중남미 등 세계 40개 국가는 영국에서 들어오는 교통로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는 아직 영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상대로 한 특별한 제재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시 라과디아 공항에서 남녀 승객 2명이 이륙을 위해 이동 중인 비행기 안에서 강제로 객실 문을 열고 반려견과 함께 비생 슬라이드를 타고 도주하다 체포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2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경 30대의 브라이언 풀머 씨와 그의 여자친구 등 2명이 강아지를 안고 델타 462편 비행기 안에서 아슬아슬한 도주극을 펼쳤습니다. 이 같은 무모한 도주극으로 비행기가 이동 중에 게이트로 회항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타임스에 따르면 이들 남녀는 커다란 안내견과 함께 뒷석에 앉아 있다가 여러 번 자리를 바꾸면서 서 있었습니다.
이를 본 승무원이 안전벨트를 매고 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했지만 플러머는 자신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다면서 자리에 앉기를 거부했습니다. 플러머의 도발적인 행동에 승객들이 당황해하자 조종사는 이동 중인 비행기를 스톱시켰습니다. 그 순간 이들 남녀는 강제로 객실문을 열고 비상 슬라이드를 작동시켜 도주했습니다. 플러머는 경찰에 체포되는 순간 델타 462편은 내가 타려는 비행기가 아니었다며 반항했습니다. WNBC에 따르면 2018년 2월에는 뉴욕 공항에서 한 남성이 비행기가 게이트에 있는 동안 비상구를 통해 풍선 미끄럼틀을 타고 도망친 비슷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명예와 정직을 존중하는 육군사관학교 생도 70여 명이 온라인을 이용한 미적분 시험을 치르면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22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주 웨스트포인트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측은 최근 미 적분시험 실기 과정에서 온라인 시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생도 70여 명을 기소했다면서 이는 육사에서 거의 50년 만에 발생한 가장 큰 학술 스캔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타임스에 따르면 기소된 70여 명 중 59명은 부정행위를 인정했으며 학교 측은 이들에게 6개월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해 윤리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졸업할 때까지 보호 관찰을 받게 됩니다. 한편 3명의 생도는 부정행위를 인정했지만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소된 학생 중 4명은 자퇴했으며 8명은 증거가 드러나면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청문회 출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의 대변인인 크리스토퍼 오파드 대령은 육사의 명예규범 위반을 인정한 대부분의 생도들은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육사에서는 지난 1976년 153명의 생도가 전기공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적발돼 자퇴하거나 퇴학을 당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로부터 50여 년 후에 육사에서 발생한 가장 큰 부정행위 스캔들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시행되게 됨에 따라 뉴욕주 정부에 130억 달러가 투입되고 교육에 50억 달러, 대중교통 42억 달러, 코로나19 대응과 백신 확보 16억 달러, 임대료 구제 조치를 위해 13억 달러 등 뉴욕주는 총 540억 달러의 연방기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적자난에 허덕이고 있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42억 달러의 연방기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운행 서비스 축소와 직원 9,000명의 무더기 정리 해고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일 한인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인 미시 USA에는 한 여성의 SNS 게시물이 공유돼 큰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지난 7일자 그의 SNS에는 가족 일원 중 누군가 감기 기운이 있고 냄새를 못 맡아 코로나19 검사를 했는데 양성으로 나왔고 이후 남은 가족도 모두 확진으로 드러났다고 공개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인 8일자부터 시작된 포스팅입니다. 해당 포스팅에는 각각 내 가족이 코로나에 걸린 지 며칠째 되는지와 함께 쇼핑, 외식 등을 마다하지 않는 듯한 사진과 글, 해시태그 등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19일 밤 이 같은 내용이 공유된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코로나19에 걸린 채 돌아다니는 이들의 엽기적인 행태에 대해서 비난과 붕괴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현재 게시물의 상당수는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SNS 계정도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된 상황입니다. 뉴저지주는 지난 봄부터 전기차 확대 법안을 통해 구매자에게 최대 5,000달러까지 인센티브 지원금을 제공하고 6.625%의 판매세를 면제하며 1,600개의 충전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전기차 확대 프로젝트를 시행해왔습니다. 그러나 뉴저지주는 지난 여름 코로나19로 인해 7월부터 9월까지 임시 예산안을 짜면서 전기차 지원금을 1,600만 달러로 줄였고 이후 예산안을 정상화하면서 지원금 총액을 늘리긴 했으나 심각한 재정 적자로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뉴저지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는 일단 내년 여름까지 지원을 중단한 뒤 이후 2021에서 2022 회계연도 예산안에 전기차 보급 예산이 배정되면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지난 18일 연방정부가 올해 말까지 설치할 것을 요구한 비상제동장치 공사를 최근 마무리했다며 서비스 중단은 물론 벌금 부과, 공사로 인한 고객 불편 등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2008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열차 충돌 사고로 25명이 사망한 뒤 전국의 열차 운송회사에게 2020년 말까지 직원이 속도 조절에 실패하거나 신호체계가 망가졌을 때 열차 스스로 알아서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 제동 장치 컴퓨터와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만약 뉴저지 트랜짓이 올해 말까지 이 같은 연방정부 요구에 맞추지 못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하루에 $25,000씩 벌금, 10개 열차 노선의 운행 중단 조치 등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연말을 2주 정도 남기고 사업을 마무리 지음으로써 뉴저지 트랜짓의 저지시티와 맨해튼 구간을 포함해 총 100개 타운, 총 연장 400마일, 총 12개 열차 노선 서비스는 내년에도 있게 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한인 등 미국의 소수민족 사회에서 지인들끼리 갯돈을 모아 한 명이 가로채고 자취를 감추는 사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연방정부가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온라인 시험 부정 행위를 비롯해 새로운 정상에 이렇듯 비정상적으로 적응해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